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시장 다니면서 시장이 왜곡됐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어디가 왜곡됐다는 거냐, 똘똘한 한 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똘똘한 한 채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요것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가 왜곡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로 다시 돌아온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 가격이 왜곡돼 있다는 뜻이니까 제 말은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시장에는 지금 그분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취득세가 좀 크거든요. 얼음공장 정규 강의 21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 데드라인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남았네요. 내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접수나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한국 아파트 시장 특이합니다. 그리고 많이 변했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아파트 시장은 전세가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특이하죠. 해외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한국의 아파트 시장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복잡하거든요. 해외는 주거용 상품이 매매랑 월세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시작이 들어가야 돼요. 해외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게 정상이고 그게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니까. 월세는 이용 가치고 매매는 소유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월세를 놨어요. 월세를 받아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럼 이건 뭐 한 거죠? 자선사업, 바보짓 한 거죠. 여러분이 집을 5억에 샀어요. 1년 동안 2천만 원의 월세를 받았어요. 세금 다 떼고 나서 2천 남았다고 쳐요. 1년 지나니까 집값이 4억 8천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세금도 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소유의 가치가 있고 이용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러한 보장은 없어요.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주로 그래도 월세를 받은 다음에 집값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집을 산 다음에 월세를 놓을 생각을 해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더 많이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 수익이 아니라 기다리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겠다,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이 올라가면은 그걸로 차익을 남기겠다. 이것처럼 원래 부동산 시장은 월세를 받겠다, 아니면 뭐 땅의 가치나 입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차익을 남기겠다, 매매가 자체를 노리겠다, 이게 나뉘어요. 한국은 이게 없어요. 한국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아서 월세 수익을 노리겠다는 분이 있죠. 100%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엔 있었죠. 특히 빌라 시장. 빌라 시장은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조금씩 변하면서 전세가 생기면서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분은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를 새로 사면서 나 월세 받을 거야, 아파트 사면서 월세 세팅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야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세가액이랑 매매가액이랑 이 변동률에 대해서 연동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요. 월세가 80이에요. 근데 얘가 5억짜리가 9억이 되잖아요. 9억이 됐으면 많이 뛰었잖아요. 80%가 뛰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그럼 월세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이걸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정상이에요. 사용의 가치는 소유의 가치랑 연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10억짜리예요.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와요. 너무 좋죠. 그런데 월세가 2천이 된 거예요. 그럼 매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벤트도 있겠지만, 이게 이용의 가치랑 소유의 가치는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 아파트 시장은 이게 없어요. 여태까지 봤을 때 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다만 지난 2년 반 동안에 월세가 많이 올라간 건 별도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전세가 있잖아요. 그럼 전세가랑 매매가가 있고, 한국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몇 프로 이상이 되면은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세로 들어간 분들은 목돈이 있어요. 또는 목돈이 부족해도 대출이 나와요. 매매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 6억이에요. 그럼 4억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랑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에요.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평균을 내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면은 지역마다 달라요. 사람들이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매매를 택하면서 매매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가로 따라 들어와요. 왜냐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월세 수익률을 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매매가가 변동되면은 매매가, 가치의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매매가가 올라갈 때 뭐가 같이 움직일까요? 전세가나 월세가가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에요. 이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은 매매가가 한 15억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전세가는 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8억, 9억이에요. 그러면 다시 벌어져요. 전세가는 8억에서 9억, 매매가는 15억, 다시 6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사요. 전세가 더 현명하거든요. 이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역사예요. 매매가, 전세가, 매매가, 전세가. 어느 걸 택할까?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대출을 풀어줬으면 좀 더 여유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수급도 중요하지만 전세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세 시장을 임의적으로 죽여놨어요. 전세 사기 이거 절대 무시 못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쪼여요. 못 받게. 사람들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월세 시장으로 가봤자 월세가랑 매매가랑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 시장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완전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월세를 놓는 사람은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못 들어오게 놨어요. 이게 약간 코미디예요. 지금 시장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를 봐야지 알 수가 있겠지만 월세를 놓는 사람은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아웃되고 있고 새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랑 월세가랑 지금 서로 어떤 연동 공식이 생기기 전이에요. 정상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습니다. 고치세요가 아니라 이게 안 맞다고요. 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랑 나갈 수 있는 사람이랑 기존에 있던 사람이랑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근데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급전세를 놓으면서 또는 대출이 막히면서 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월세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매매 전세가 완전히 이상하게 꼬여가고 월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단지, 대장 단지, 소유의 가치나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매매가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걔네가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인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 비율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전세가 비율이 동네별로 어느 정도는 비슷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옆 단지가 매매가가 막 올라요. 그 전세가도 좀 올라요. 근데 우리 단지는 매매가는 하나도 안 올라요. 그럼 우리는 전세가도 안 올라요? 여러분 단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거죠. 특정 단지는 매매가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도 올라가는데 옆 단지랑 비교해 보면은 일부 단지, 일부 지역에 있는 단지들에서 매매가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일부 단지는 전세가율이 서울 내에서도 60%가 넘는 단지가 있고 40%가 안 되는 단지가 있어요. 계속 이 격차가 벌어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왜곡 현상이에요. 사용의 가치랑 소유의 가치가 완전 따로 놀아요. 월세랑도 안 맞고 전세랑도 안 맞아요. 지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세가 월세보다 비싼 지역도 있어요. 전세가율이 120%예요. 근데 거래 안 돼요. 서울은 전세가율이 40%가 안 돼요. 30%대인데 계속 팔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이용 가치랑 소유의 가치랑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맞춰가요. 이 비율을. 근데 지금 이게 완전 붕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2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그럼 이게 15억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사요. 현금으로. 주요 단지에 있어요. 재건축 단지들 찾아보시면은. 아니면 아파트가 20억인데 전세가가 10억이에요. 그럼 10억 들어가는데 10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너가면 옆 동네에 한 4억이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얘는 안 사요. 매매가가 못 올라가요. 초양극화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밸런스가 다시 맞춰지려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야만 하는 사람을 정부가 지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수요가 있어도 수요가 발현이 안 돼요.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급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아니고 사는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다시 맞춰서 이용의 가치랑 소유의 가치가 밸런스를 맞추면요, 이걸 따라잡을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지금 오르지 않은 단지, 덜 오른 단지에서 옆 동네를 따라갈 단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월세가랑 전세가를 보면요. 왜냐면 거기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있다는 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주하고 싶은 거랑 소유하고 싶은 거랑 약간 별도예요. 물론 거주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확실히 있어요. 거기 많이 오르는데 걔네는 눈에 띄어요. 막 강남의 한강변에 신축에다가 몇 개 없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커뮤니티도. 그럼 그런 데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싶죠. 근데 여기 말고도 따져보면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할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사용의 가치를 존중해서 내가 지금 찾아볼 건지, 아니면 매매가만 치고 올라가는 거에 우선순위, 앞으로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이 똘똘한 한 채, 이 테마를 믿겠다, 이거로 갈 건지, 아니면은 월세가가 비싼 게 정말 사용 가치가 많아 보이니까 월세가를 볼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워요. 지금 제가 만약에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의 어떤 밸런스가 나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아무리 데이터 뒤져도 안 나와요. 전세가율이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거래별로 굉장히 심해요. 그 와중에 반전세랑 반월세가 있어서 이거를 전환시키면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잡으면 나와요. 근데 이게 서울 내에서도 동네별로 다르거든요. 그럼 더 헷갈리시죠. 근데 전세가율만 가지고 따졌을 때 일부 단지가 너무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똘똘한 한 채만 사거나 똘똘한 한 채만 남기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시스템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 없어지고 전세 시장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면은 옛날처럼 매매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면은 밸런스를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매매냐 전세냐, 전세가율이 얼마냐. 그때 가면은 삐뚤어졌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매매가가 올라갈 지역을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를 다 봐야 하고, 여기 스타트점이 월세예요. 일단 월세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월세 시장이 과연 이 시장 전체의 균형점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고정점이 어디냐는 거죠.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좀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월세를 너무 놓고 싶어서 놓는 분들은 없거든요. 지금 월세 시장 활성화된 거 데이터 보면은 매도가 안 되니까 월세 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가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안 놓겠죠. 그게 25, 26, 27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했을 때 시장의 왜곡 현상은 뭐냐면 사용 가치와 소유 가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가지고 시장 데이터 공부도 해보시고 나가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서로 달라요. 모습이. 무슨 밸런스점을 찾기가 좀 찾았다 싶으면 얘 다르고 찾았다 싶으면 얘가 다르고 이래요. 차라리 지금 시장이 저처럼 비정상이다, 누가 지정해줬다, 많이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힘이 없으니까 그 방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랑 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항상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 도움될 수 있겠고요. 전 또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